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한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여러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2000년 설립돼서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고요. ODM 화장품 및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국내외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화장품 OEM, ODM 사업을 통해서 2009년 네오젠을 런칭했고 92개 브랜드와 제품으로 출시한 566여 개 제품을 디자인해서 디자인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네오젠 브랜드는 유통의 다각화를 위해서 국내 온 오프라인, 해외 유통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홈쇼핑 채널을 통해 타 홈쇼핑 채널 타깃에 맞는 제품을 공급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미국, 러시아 홈쇼핑 채널까지 방송이 되면서 이렇게 글로벌 TV 쇼핑 채널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9억 원, 영업 손실 77억 원, 당기 순손실 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9%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31%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전환사채권 이 발행,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환사채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이 채권자가 이 주식과 사채를 이 혼합된 형태의 어떤 투자 형태거든요. 네. 가령 이 사채로 먼저 투자가 됐다가 1년 이후에 사모 발행의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주식으로 좀 전환하거나 약정된 이자를 받고 상환을 하는 두 가지 투자 형태를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점은 사실상 이 선투자되는 효과에서 만약에 투자 시점에 행사가액이 가령 1,000원이었다. 1년 후에 2,000원의 어떤 이 주가를 형성한다면 주당 1,000원의 시세차익을 좀 볼 수 있는 투자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반대로 뭐 1,100원이라든지 뭐 900원이라든지 크게 주식 전환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없는 구간이라면 네. 약정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그런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어떤 상환 보장만 좀 명확하다면 사실상 안전한 투자 방식이 맞지요. 왜냐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가의 어떤 차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전환사채권에 대한 어떤 투자 형태가 좀 많은데 공모 형태와 사모 형태로 좀 구분이 됩니다. 공모는 증권신고서를 회사가 좀 수리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신주를 배정받는 일반 공모 방식과 좀 동일한 사채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공모 방식으로 납입이 되게 되면 3개월 이후에 약정된 조기 상환 일자가 좀 있고요. 이후에 3개월 단위 또는 뭐 매 1개월 단위로 주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사모는 보예수라는 어떤 관점에서 1년 이후에 주식을 전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사채 종류입니다.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입니다. 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이 사채 정가상 한도는 215억인데요. 이 중 120억 원의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3번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회사는 이 12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조달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사채의 이율은 표면 2% 그리고 만기 2%의 약정 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채 만기일은요 2025년 4월 22일입니다. 전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전환 방식의 전환가액은 1,696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1,696원의 행사가 된다면 발행 주식수의 23.3%에 해당되는 707만 5,471주가 상장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갖고 있는 거죠. 하단에 세부 사항들 좀 빼고 납입일은 오는 4월 20일입니다. 4월 22일 납입이 될 예정이고요.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사무 발행 사채로 이 발행 대상자는
DBW 투자조합 3호 그리고 주식회사 퀀텀 리사이클 솔루션이라는 이 회사에 각각 70억 원, 50억 원의 이 배정을 통해서 사채를 납입할 예정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야오딘 퓨처스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 살펴봤습니다. 전체 유통 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정도의 수량인데 이렇게 좀 대규모 시비를 발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상 이 저가의 형태에서 이 전환 사채를 좀 발행한다. 자, 이게 이 보유자 관점,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주식으로 전환되진 않기 때문에 주가 환가에 뭐 영향은 좀 없는데 네. 1년 후에 전환 청구 시점에 만약에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네. 사실상 지금 결코 작은 물량은 아니죠. 3분의 그렇죠. 1에 해당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려감이 큰데 당장 이 1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는 일단은 이 원 부자재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에 좀 사용하겠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어요. 네. 지금 이 모집하는 이 자금으로 회사는 지금 이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원 부자재 매입 그리고 물류비 마케팅 비용으로 좀 배정해서 사용하겠다. 주력 사업이 지금 화장품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 향후 한 2년 반 동안 네. 많은 사업의 타격이 좀 불가피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 시장에서는 어떤 이 가격 경쟁력이 좀 가격 경쟁이나 내수 시장의 경쟁력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국발 이 수출 형태의 어떤 증가가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었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수출 실적이 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손익이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엔더믹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 여행 재개도 좀 가능해지고 네. 이 거리두기도 모두 폐지가 되는 시점이 만약에 도래된다면 화장품 사업의 어떤 호조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지금 이 자금을 먼저 확보해서 마케팅 비용이나 원 부자재 비용 등으로 좀 우선해서 배정했다는 것은 화장품 사업의 어떤 하반 이후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국내 화장품 이제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중국 수요를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 지금 사업의 어떤 개요 부분을 좀 보면 네네. 지금 매출 수주상을 좀 볼 텐데요. 전체적인 지금 해외향 매출의 감소 요인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매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매출 합계에서 보면은 지금 2019년도에 수출 비중이 204억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127억 원으로 좀 급감했죠. 그러네요. 이후에 2021년도 소폭 좀 회복은 했지만 133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수출의 어떤 감소 요인이 2020년도에는 좀 더 확연했고 올해는 2020년도 대비해 소폭 좀 증가는 좀 했는데 전체적인 또 매출 감소에 541억 그리고 404억 원, 439억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확산세 이후에 소폭 좀 증가는 했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는 아직도 회복해야 되는 어떤 수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향 이 수출 실적이 좀 회복되거나 네. 아니면 내수의 어떤 판매 요인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여행 재개가 좀 됨으로써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좀 유입되거나 또는 면세점향 매출 부분에 어떤 실적 파이가 좀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크게 좀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봤었고 지난번에 좀 다뤄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간 한 2년간의 이 정치됐던 이 산업의 어떤 이 타격에 이 초래했던 이 화장품 산업 부분이 이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는 중국 화장품의 어떤 이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엔더믹 이후에 국내 화장품 이 브랜드가 중국 시장과 같은 경쟁을 했을 때 조금 더 치열한 어떤 이 경쟁 요건을 우리가 좀 넘어야 되는 숙제가 좀 생기는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이후에는 이 마케팅의 어떤 다변화 부분도 좀 이 충족이 좀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어떤 요소들 이런 삼박자가 좀 고루고루 좀 잘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회사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이 120억 원 자금 조달을 배정했기 때문에 네. 추후에 판매 확대의 어떤 부분은 2분기 실적 회복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중국향 수출 실적의 회복이 관건인 것 같고요. 가격과 성능, 이 마케팅에 좀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에는 이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이제 주식 담보 대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좀 반대 매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 공시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의 계약 체결. 이 공시를 참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계약이지? 그러게요.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뭐냐면 공시 타이틀 좀 어려운데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 매매가 된다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주식의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 최영욱 대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825만 4,303조, 전체 37.2%를 지금 40억 9천만 원을 좀 조달을 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 금액은 지금 82억 9,510만 원을 좀 설정하는 거죠. 네. 거의 뭐 2배에 육박한 수준인데 사실상 뭐 담보 비율의 2배에 육박한 비율로 담보 제공을 좀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쭉 내려보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부터 해가지고 HB저축은행, 상상인 증권까지 지금 최근에 이 담보 계약을 체결을 좀 했었는데 네네. 지금 3월 30일 기점에 이 담보 제공 계약이 좀 소폭 좀 완화된 부분은 지금 신규 대출을 통해서 이 담보 설정 비율을 좀 다소 낮춘 것으로 좀 보여져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부분들은 네. 지금 최대 300%까지 담보 비율을 좀 맞췄다는 겁니다.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담보로 시장에 어떤 캐피탈사나 이금융권에 돈을 좀 빌릴 때는 네. 120%에서 140% 또는 한 180%가 좀 적정한 담보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만 보더라도 200%가 좀 초과될 수 있는 어떤 담보 비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좀 맞지만 이 담보 비율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안전한 구간이 맞다. 만약에 이 담보 비율이 설정된 어떤 담보 비율이 좀 낮으면서 주가의 괴류율이 좀 낮아진다면 네. 오히려 이게 시장에 출현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리스크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 비율의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여력에 좀 맞춰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떤 담보 제공 부족분으로 인한 반대 매매는 좀 없을 텐데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측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과거에 이 주식의 어떤 보유 주식 전량 좀 반대 매매되면서 상장 폐지까지 좀 이끌었던 그런 법인들의 사례도 충분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이 관점은 해당 종목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이 담보 제공 계약을 좀 체결했는가. 자, 체결했다면 담보 비율도 한번 계산을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담보 비율 대비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주가 좀 밀린다면 빠르게 매도 포지션을 좀 세워야 되는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힌트가 되는 공시도 또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담보 비율이 높아서 좀 안전한 편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봉상의 주가를 보면 사실상 지금 업황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해주를 좀 분류가 되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리오프닝주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가를 좀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2년간의 주가의 어떤 흐름들 코로나19의 팬데믹 창궐 이후에 한 4,000원대 중반에 형성되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바닥권 영역까지 좀 내려와 있다는 상황이죠. 지금 리오프닝 수요에 관련된 이 기대감은 반영된 거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실적입니다. 1분기의 실적 회복과 영업이익의 회복률을 우리가 빠르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좀 완화되고 있고 여행 재개가 좀 본격화되는 5월 이후, 즉 반기 또는 3분기 실적에 충분한 회복세가 좀 점쳐지거나 수출량 매출 비중의 포지션이 좀 더 증가된다면 매수의 기회를 좀 봐도 무방한데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실적의 어떤 회복을 우리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아직은 본격적인 어떤 여행 재개 부분이라든가 지금 상하이나 이 베이징의 어떤 봉쇄라는 어떤 이 지금 리스크도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실적 회복은 좀 다소 더디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저가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의견 좀 제시해 드릴게요. 네. 1,570원, 1,57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1,500원, 1,500원에서 1,700원, 1,500원에서 1,700원, 1,500원에서 1,7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네네. 1,500원이 이탈된다면 자, 요 구간입니다. 1,300원에서 1,5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500원에서 1,700원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1,300원에서 1,500원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57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승 여력은 실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회복세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2002년 설립돼서 대신증권 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 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SSD 검사 장비, MBT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력 제품은 4세대 SSD 검사 장비고요. 5세대 SSD 검사 장비의 기반 기술을 확보한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1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59.6%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60.5% 감소했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고객사 발주 감소로 인해서 검사 장비의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10%가 좀 초과되는 경우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의무 사항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입니다. 반도체 자동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건데 계약 내용입니다. 확정 계약 금액은 545억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46.8%에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이 대규모 매출인데요. 계약 상대방은 네오셈 테크놀로지 INC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어떤 법인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 향으로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네.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18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네오셈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올해 3분기죠. 11월 30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계약 수주일자는 바로 4월 5일이었고요. 최근 이 계약 금액은 수주일 기준에 매매 기준 환율을 좀 적용해서 산출했다라고 좀 밝혔고, 자, 이 공시 이전에 4월 1일 날 이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요. 삼성전자의 49억 9,800만 원에 최근 매출액 대비 13.4%에 네. 해당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역시 7월 31일까지 좀 납품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에 좀 납품하는 건데, 자, 지금 이 기준은 2021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대비 13.4%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네오셈 지난해 실적 저하의 원인을 고객사 발주 감소로 인한 검사 장비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뤄진 만큼 올해는 호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2021년도 실적 한번 다시 보는데요. 지금 연결 기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가 좀 감소를 했죠. 네네. 영업 손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6% 손실을 좀 다소 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적자 구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 고객사의 투자 감소, 주요 사업인 반도체 검사 장비의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4, 4분기에 일시적인 투자 중단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라인 증설 과정에서 이 투입된 어떤 비용들, 투입된 어떤 장비는 항상 저희가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어떤 이 시설 투자가 먼저 선행된다면 네. 1차적으로 장비주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 부품, 마지막 소재. 그래서 장비, 부품, 소재주로 좀 이어지는 사이클인데 지금 이 작년 기준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라인 어떤 증설 그리고 유럽의 반도체 라인 증설, 즉 수주의 어떤 향방은 좀 좋은데 이 회사는 거의 전량 뭐 중국향, 아시아향의 어떤 검사 장비 매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시설 투자의 어떤 지연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이 투자의 감소, 이 발주가 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시설 투자의 어떤 이연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4, 4분기에 어떤 저조한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이게 1분기 기점에서는 이 작년 4, 4분기부터 실적 회복세를 좀 가져왔다는 거죠. 네. 지금 두 건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만 좀 보더라도 지금 545억 원과 49억 원, 대략 한 50억인데 전체 590억 원, 거의 6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가 이미 2022년도 11월 30일, 즉 3분기까지 모두 반영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월 30일 하나는 7월 31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이라면 실적 인식 효과는 언제부터죠? 3분기에 보다 가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선행 효과라면 반기에 1차적인 어떤 시세 이 실적 부분이 좀 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보다 확연한 실적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4, 4분기 실적까지 잡힐 예정이니까 이제 3분기까지는 그래도 고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네오셈 입장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과 이제 이 수요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냐.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상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오히려 하락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지금 형태에서는 거의 현상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점은 있지만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동유럽 지역에서 좀 생산하고 있는 이 반도체 냉각수 부분이 반도체의 어떤 냉각수 부분이 지금 공급에 좀 차질이 좀 있을 것이다. 이게 생산 차질로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체의 어떤 수단을 좀 확인하게 좀 본다면 오히려 지금 동유럽향의 어떤 이 반도체의 어떤 공급 부분보다 전 세계적인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수요보다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 기조 현상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생산의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의 어떤 차질은 그래도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기 때문에 반영 효과 관점에서는 네오셈은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선행된 어떤 시설 투자는 지속해서 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캐파는 점점 좀 늘어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소재와 완성품을 좀 판매하는 반도체 이 공급사의 이 관점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 봅니다. 네, 생산에 좀 차질은 있겠지만 공급의 차질은 유연하게 좀 대처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SSD 검사 장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4세대 SSD 검사 장비 및 이 5세대 SSD 검사 장비의 수주 본격화는 좀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증권가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SSD 부분에서는 이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네. 이 업체가 1위인데 사실상 이 퍼포먼스를 좀 더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이 확장세에서 자, 이 기간 좀 겹치는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이 접해본 바로는 지금 5세대 SSD 이 테스트 검사 장비의 경우에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등 그리고 글로벌 5개 기업과 좀 협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분기부터 좀 반영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는 4월에 사실상 요번에 체결한 이 검사 장비 부분이 과연 5세대냐. 자, 이 부분 좀 관건인데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4세대의 어떤 테스트 투자 공백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행돼서 지금 4세대 부분 좀 나갔을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5세대 테스트 장비 부분이 인식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예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에서는 SSD 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속해서 수성하겠다는 어떤 계획 발표 있기 때문에 관건은 실적입니다. 수주잔고가 지금 이 4분기 이후로 증가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올해 2분기의 실적 잔고도 지금 한 600억. 전체적으로는 이 1,0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좀 획득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좀 있다면 사실상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좀 예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관건은 실적인 것 같고요.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투자 전략 한번 짚어주세요. 네오셈의 경우에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사실상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이 호조에 비해서 사실상 이 주가에 상승 추세라고 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고 좀 보기는 매우 좀 애매합니다. 다만 이게 실적적인 요인이 좀 따라오지 못했던 원인들이 좀 가장 컸을 건데요. 2022년도의 기점으로 우리가 좀 노려본다면 2022년도에 확연한 실적 성장과 어닝 서프라이즈의 관점에 즉 충분한 현재의 어떤 매출액보다 2배 육박하는 어떤 성장을 이끌어낸다면 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어떤 관점이 아닌가 봐요.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한 13% 시세 좀 강하게 좀 분출을 했지만 자 공급 기대감이 오늘 재료 소비 관점에서 2.3% 하락하면서 4,130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네.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의 실적 성장 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추세적인 관점에서 3,6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3,6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이고 네. 전 이렇게 봤습니다. 3,600원, 3,600원에서 3,900원, 3,600원에서 3,900원에 도래가 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3,600원이 좀 이탈해 준다면 3,600원이 이탈된다면 3,300원에서 3,6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00원에서 3,9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300원에서 3,600원까지 이제 도래를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2005년 설립돼서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화이 브라더스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을 했고요.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사업과 투자 배급 사업을 진행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2위를 수성한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을 제작했고요. NFT, 메타버스 신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아티스트 활용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산타클로스 빌리지를 설립하고 기존 사업과 연관성을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요. 광고 시장의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는 광고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45억 원, 영업 손실 10억 원, 당기순이익 7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78%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드라마 사업 및 투자 배급 사업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이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인데 지금 SL 바이오닉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최대 주주죠. SL 바이오닉스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네. 4월 5일 오전인데 지금은 6시까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좀 답변을 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흔히 세 가지의 답변 유형이 있죠. 그렇죠. 확정과 미확정과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가 없다.
지금 확정은 아니고 미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시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자,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바이오닉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식 답변인데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당사 최대 주주에게 문의한 결과 당사의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삼정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최대 주주 측에 좀 물어봤더니 삼정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매각 일정들,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사항들이 확정이 된다면 공시 사항이 확정이 된다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SL 바이오닉스가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아직은 미확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저는 이 SL 바이오닉스가 왜 이 시점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각설이 나왔을까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좀 한창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사실상 이게 뭐 아주 잘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 전 상호였죠. 화이브라더스 시절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전에 지금 회사는 뭐 액면병합까지 좀 이끌어내면서 주식수도 좀 많이 줄여놓은 네. 상태고 지금 주가도 사실상 이 병합 이후에 주가로 좀 이 선행이 좀 되면서 지금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내실 다지기가 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피투자회사였던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주가 차익에 따른 어떤 반영으로 회사의 어떤 캐시카우도 좀 많이 두둑해진 상황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잠깐 보더라도요. 감사 보고서 보도록 하죠. 네. 감사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더라도 지금 이 자산 부분도 620억 원에서 1,142억 원으로 자산도 크게 증가가 좀 됐었고 매출액도 지금 345억을 지금 기록하면서 물론 연결 기준에서는 영업 손실을 냈고 개별 기준에서는 영업이익을 영업 손실 3억 3천만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손실의 폭을 좀 크게 좀 감소시켰던 이유 자, 실적도 크게 좀 회복하고 있고 자산도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회사에 소속되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이 사업 부분이 좀 부각될 경우에 지금이 오히려 매각의 어떤 적기가 좀 아니었나 좀 판단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이후 엔더믹 이후에 사실상 이 OTT의 어떤 사업 확장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성장할 것이다.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다. 자, 두 가지 어떤 이 관점인데 우리가 야외 활동이 좀 더 많아지고 레저 활동이 좀 다양해진다면 네. 사실상 우리가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시장이 지금 현재는 많이 포화 상태의 어떤 이 관점으로 보는 예측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와서 지금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점진적인 어떤 이 SL 바이오닉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적기가 아니었나 판단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점이 가장 적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각 예상 가격이 이제 약 700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대표님, 그럼 이거는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 매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많이 여쭤보세요. 이게 왜 주가에 대비해서 주가보다 좀 높으면 적당한 겁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 주당 이 가액으로 보면 한 35,000원 정도 좀 예상되고요. 34,300원 정도예요. 약간 700억 정도 좀 본다면. 그런데 오늘 종가가 지금 13,750원이죠. 13,750원인데 오늘 주가가 지금 34,000원대에 해당되는 어떤 고가에 좀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소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차지하도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회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지금 자산을 본다면 지금 현금성 자산이 322억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또 유동 자산이 485억 원을 좀 보유하고 있고 지금 부채 비율도 사실상 전체 어떤 자산에 비해서는 부채가 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내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죠.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를 부분적으로 좀 매각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매각 차익을 200억 원으로 좀 추산을 좀 하는데 전체 700억 원의 매가 중에서 200억 원이 다시 회사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유동자산 개념에서는 한 680억 원의 어떤 유동 자산이 좀 더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매각 가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불리한 수준이 좀 아니지 않을까? 어. 자, 그래서 700억 원은 뭐 적합함을 좀 떠나서 원매자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면 700억 원에 좀 매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좀 더 비싸다고 좀 느껴진다면 실사 과정에서 좀 더 차감될 확률이 좀 크겠죠. 네, 그럼 이제 매물로 나올 경우에 좀 인수가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이 업계 흐름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에 뭐 SM 그룹의 경우에 사실상 이 카카오 그룹이 인수를 한다. 자, 많은 뭐 의문들이 좀 있었죠. 네. 지금 엔터사를 사실상 이 플랫폼, 거대 플랫폼 회사들 좀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또는 엔터사를 개인 회사들이 좀 인수를 하면서 외형 확장을 좀 가져가는데, 네. 미래 사업의 어떤 추진 관점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관점을 볼 때, 자, 컨텐츠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를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얼마만큼 많이 제고해 나갈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인데, 개인 회사들이 사실상 이 컨텐츠 역량을 갖고 있는 엔터사들의 어떤 이 관심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700억 원이라는 매가가 좀 적정한가의 여부는 좀 차지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매물로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매물 원매자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적자 흐름을 보이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제 드라마, 영화 제작 및 배급 사업에 집중을 한다는 입장인데, 대표님 그럼 이제 올해 실적 향상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금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는 좀 흑자를 전환한 건 맞아요. 네.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는 지금 전년 대비가 한 10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있었는데, 지금 7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좀 전환된 것은 맞지만, 저희가 항상 보는 관점은 이게 아니죠. 자, 영업손익의 관점인데, 지금 연결 기준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이 손실의 폭이 좀 감소는 했지만 10억 원의 영업손실이 좀 있었고요. 개별 기준에서도 지금 3억 3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 영업손익 회복이 좀 관건이다. 지금 단기 순이익의 어떤 증감 요인은 피투자 회사였던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평가 가치가 좀 반영된 네. 일회성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력의 어떤 회복 관점은 작년 이 OTT 사업의 어떤 호조가 좀 있었지만, 본격적인 부분은 2022년도에 어떤 배급 사업의 어떤 성장, 그리고 배급 사업의 어떤 이 호황으로, 자, 이런 요인들이 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로 좀 반영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아마 1분기 실적이 아마 관건입니다. 1분기의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2022년도 실적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데, 아직은 그래도 영업손익의 어떤 회복을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좀 매각 소식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장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뭐 작년에 좀 다소 좀 이 가파른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이후에 주가 좀 급락을 했어요. 급락 이후에 액면병합까지 좀 결정을 하면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는 7,930원까지 좀 하락한 이력이 있었는데, 자,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영업 회복의 관건은 영업 손익 관점에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단기 순익을 좀 기록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은 맞다. 그런데 아직 매각의 모멘텀을 우리가 좀 관점으로 좀 본다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흥행 요소입니다. 네. 얼마만큼 많은 원매자들이 좀 나타날 것인가 좀 관건인데, 지금 예상되는 어떤 일정은 삼정회계법인이 어떤 주관사로서의 어떤 역할, 입찰 공고를 좀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수의 원매자들이 저 티저 제출을 좀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확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만약에 선정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어떤 개별 접촉 형태로 선적이 좀 되는 효과 좀 있을 건데, 네네. 예상해보는 어떤 매가 부분에 대한 관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자회사 매각 이후에 반영되는 현금 유입률을 좀 본다면 매각은 어느 정도 좀 흥행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먼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11,800원, 1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단기에 좀 급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 241선은 좀 회복은 했어요. 자, 13,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는 지금 한 18,000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자 매각 흥행이에요. 만약에 13,100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이탈된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11,500원, 11,500원에서 네. 11,500원에서 자 13,5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1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18,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500원에서 13,000원,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또 매각의 중요 관점은 흥행이니까 이제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